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용산에서 만찬회동 갔는데 가시잖아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거부했어요. 네.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했는데 한 대표가 이제 조속하게 만나야 된다는 입장은 재차 밝힌 상황인데 네. 무산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제 같이 저녁을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먹게 되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기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대표가 무시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만날 수 있고 꼭 무슨 뭐 사전에 협약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야당 대표하고도 뭐 안 만난다 해서 상당히 논란과 비판이 있긴 했었는데 그 여당 대표하고도 이렇게 격식과 뭘 따져서 만나야 된다면 그 너무 불편하잖아요. 대통령도 그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거나 그래도 자기 측근 아닌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일부에서는 뭐 그런 게 공개된 전례가 없다. 뭐 친윤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개되고 말고 할 그런 부분, 공개된 데도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대통령이 무슨 김정은과 비밀회담을 하든가 무슨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을 몰래 만나거나 그게 아닌데 외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당의 대표하고 만나는 건데 그것도 밥 먹으러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조금 먼저 시간을 내서 만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뭐 시간이 다른 보고가 꽉 일정 차 있다. 그러면 식사 시간 좀 줄이면 되거든요. 네. 6시 반부터 식사할 때 우리가 뭐 7시부터 밥 먹는다고 대통령과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시느라 시간이 좀 늦어지는구나 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최고위원들이나 지도부 혹은 뭐 수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없다. 일정이 빡빡해서 그것도 좀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좀 민망하게 됐다. 국민들 뵙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정이 참 평화롭고 잘 되고 있다면 이조차도 뭐 그냥 뭐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국정 책임자 간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국정이 녹록치 않잖아요. 지금 한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독대를 뭐 외부에 알려서 기분이 상해서 따로 독대를 못 받겠다. 국정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의대 갈등, 의료 붕괴, 그다음에 좀 물가, 배추 한 폭이 22,000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수해 입은 호우 피해 지역 돌봐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 정치난도 많이 있어요. 밥이 넘어갈까 싶어요. 근데 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밥 먹는 한동훈 대표 따로 있고 현안 논의하는 한동훈 대표가 따로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기이하다고 했는데 저는 기괴해요. 저는 이제 괴상하다는 게 아니라 괴롭습니다. 기이하고 괴로운 현상을 보는 것 같다. 저는 한동훈 대표를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 취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통신 망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신 두절이지 않냐. 아니 전화가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텔레그램이 없어요. 톡이 없어요. 그걸로 충분히 대화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얼굴 보기 싫으면. 근데 그마저도 없다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가 독대 따로 만나고 싶어요 얘기를 좀 공개적으로 했는데 어디서 지금 외부에 그걸 알려 감히 이러면서 지금 어떤 그런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제발 윤석열 대통령님 공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 말 중에서 인용하셨으니까 한 정정할 거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특정 사람이 기이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가 기이하고 사실 대통령실의 반응도 조금 기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통령실 반응 얘기하셨으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협박한 것이다. 독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내용이 한 대표의 언론 플레이에 활용될 텐데 어떻게 믿고 만나냐. 그리고 체코 순방 기간에 이 독대 요청 나온 거 두고 순방 성과가 묻혔다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지금 모양새예요. 당에서는 이제 독대
이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에 노출하는 바는 없다라고 거듭 밝혔는데 이 상황 자체가 좀 기이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게 알려지는 게 왜 대통령에게 협박이 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누가 이상한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너 왜 그 이상한 걸 해?라고 해서 협박이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여당 대표 만나는 게 알려진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협박이 될까? 오히려 많은 분들은 이 두 분이 이제 그 관계가 좀 서먹하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잘 됐구나. 아마 저희 당 지지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저희를 반대하는 분들도 맨날 그 여당이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면 어쨌든 그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잘 해보세요.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협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논리적 근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논란이 불거짐으로 해서 체코 순방 성과가 훼손됐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나서 체코 순방 성과를 이거 봐. 한 대표 이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와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어. 잘 좀 홍보해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왜 성과가 훼손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제와 오늘은 대통령의 시간인데 니들이 독대 얘기를 꺼냄으로 해서 이게 훼손됐다 그러는데 저희가 꺼낸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언론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더 커진 분야가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하니까 이번에서 만났을 때 무슨 얘기 나올지 알게 뭐냐. 와, 근데 그렇게까지 뭐랄까 상대방을 불신을 하면 그러니까 야당 대표한테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두 분이 만난 얘기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밖으로 나올 리도 없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 대통령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마 대통령 참모들의 생각이겠는데 그런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통령 생각 같아요. 200%. 뭐 200%씩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예요. 참모들이 이거의 독대에 대해서 지금 불쾌하셔야 됩니다. 자, 경로하십시오. 라고 해서 경로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경로 게이지가 만렙입니다. 만렙.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좀 만찬전에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굉장히 불쾌한 얘기들을 했어요.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고 불편하더라도 할 얘기는 하겠다. 김건희 여사의 명복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영린을 건드렸잖아요. 그동안 봐도 좀 별로 그걸 맞듣지 않았는데 본인이 좀 원했던 당대표가 되지 않고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된 것도 지금 불편한데 조선일보 인터뷰에 갔다가 말하자면 그냥 확 고개를 쳐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거 봐라 지금 나한테 힘자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서 저는 100% 이상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상황이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국정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여당 대표를 이제는 좀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전에 김기현 대표를 본인이 어떻게 만들어서 복종시키는 대표만 보다가 이전에는 들어와 해서 밥 먹고 민심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윤심을 하달했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따라서 그냥 국민의힘은 출장소처럼 움직였는데 한동훈 대표는 차별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조선일보 인터뷰만 보더라도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전달받기 싫은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기회를 걷어차는 것들은 국정운영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여당 대표 아니면은 본인이 기댈 데가 어디 있어요? 여당까지 야당으로 돌리면 갈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한테 무슨 해법이나 어떤 상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도대체 정상이라면 독차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현안도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추석 민심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도 다니시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도 사설에서 중앙일보가 지지율 바닥 정권이 윤한독 때 신경정 버릴 때인가. 동아일보도
독대 요청 누설 신경전이 이게 답답한 건지 한가한 건지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제가 만약에 현역에 있었다면 뭐 똑같은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국민들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럴 때입니까? 라고 저희들한테 물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소영주 그 소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 한동훈 대표가 당신과 민심에서 63%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것은 그 한 대표의 공약이 그거였잖아요.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과 협력적,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이거 좀 아닙니다라면 할 말을 하는 것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쓴소리 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그게 정치인들 망가지는 거 보면 밑에 손 자기한테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갖다 놓은 정치인들 다 망하더라고요. 뭐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당정 관계에서도 그 이전에 저희가 지지도가 폭락하고 김기현 대표 때 그렇게 된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면 뭐 기침 한 번 하면 당이 몸살을 앓고 이런 모습들이 옳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당원들이 모두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를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게 지금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럼 그 얘기 당연히 해야죠. 그럼 민심이 좋습니다 얘기합니까? 민심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뭐, 심하게는 여사님에 대해서도 그 사과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실 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저나 뭐 다른 그 우리 패널들이 방송에 나가서 여사는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대표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그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두 분이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듣기 싫은 얘기라고 해서 그것을 이거는 뭐 네가 감히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밑에 있는 분들도 보고를 하면서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딴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뭐 내지는 뭐 저거는 뭐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대개 정치인이 스포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상당히 불행한 것이고 이게 빨리 좀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판단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불행한 것이고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 그러니까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예요. 좋은 말로는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욕보이지 않으려고 따로 만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다 있는데 그 앞에 대놓고 저기 대통령 배우자분 관리 좀 잘하세요라는 식의 어떤 부분들 국민한테 해야 됩니다. 지금 민심과 동떨어졌어요. 못해요. 지적하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보는데 명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좋아요. 독대가 갖고 저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면 정치적으로는. 뭐 대한민국은 불행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제발 좀 하는 게 옳겠으나 또 내심 이해가 되는 게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바로 잡을 사람이 대통령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도 참 속이 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대표하고 대통령 간의 만남에 있어서 쓴소리가 나온 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권노갑 그 동교동계의 거의 그 좌장이시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서 김근태 당시 의원이 권노갑 2선 퇴진을 해라라고 그걸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동영 최고도 있었고 최고위원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권노갑 씨가 물러나고 DJ 대통령도 이제 그 동교동계와 좀 멀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3.1절 골프 파동이 있을 때 이해찬 그 총리에 대해서 그때 정동영 대표가 가서 물러나라.
사퇴하시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게 말이야 내가 임명한 총리를 내지는 내가 임명한 나의 어떤 평생의 동지를 뭐 후퇴해 물러나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신데 그분들 다 수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당정 관계가 정상으로 되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굉장히 지금은 당장은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다라는 걸 그분들은 아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당에서 하는 얘기가 너 망해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다 구멍 뚫어서 같이 침몰하자고 망망대해서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거는 민심의 반영이다. 민심을 나한테 전해주는 거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